주말 뉴욕 증시는 13일의 금요일을 맞아서 그야말로 이름값을 하느라고 하루를 보냈는데 우리 K 증시 이제 새로운 한 주 출발을 앞두고 꼭 필요한 5가지 시그널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말 뉴욕 증시에서 우리 K 증시와 가장 큰 동조화 비율을 보이는 나스닥 지수가 미국 3대 지수 중에서 제일 하락폭이 큰 마이너스 1.23%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코스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추종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2.7%. 다음 세 번째, 우리 K 증시 2차 전지 업황 전체에 또 영향을 미치는 테슬라는 주가가 마이너스 2.99%. 다음 네 번째, 미국의 에코프로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 대장주 앨범알이 주가가 마이너스 4.34%. 이거는 뭐 하락폭 자체도 크지만 지난 한 주 동안 리튬 가격이 이제 겨우 바닥 다지는 것 같다. 추가 하락은 없을 것 같다. 이런 희망으로 일주일간 올려놓은 주가를 하루 만에 그냥 다 토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금요일 우리 마감 후에 나온 에코프로 실적 쇼크도 거꾸로 미국의 이 앨범알까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글쎄 이거는 뭐 자랑스럽다고 해야 될지 하여튼 이런 영향이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그러니까 28 전쟁 위험 표시계로 작동하고 있는 WTI 유가가 주말 4.67%, 이거는 급등을 또 하면서 다시 연준 임원들의 어떤 인플레이션 그 관리에 약간 짜증 지수를 자극하면서 당장 11월 1일 FOMC에서 금리 인상 카드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말 마감한 뉴욕 증시, 그리고 참 뭐랄까 얍삽하게도 금요일 우리 K 증시 샷다 내린 다음에 슬그머니 실적을 공개한 에코프로의 실적 쇼크. 지금 어디를 봐도 당장 우리 K 증시 이제 월요일 개장에 유리한 정황 따위는 없어요. 일단 여기서 에코프로 실적 쇼크는 뭐 주말 내내 하도 마바라들이 떠들어가지고 에코프로 주주분들은 물론이고 뭐 웬만한 그냥 스마트폰 집에 인터넷만 개통돼 있는 분들 같으면 이미 다 알 텐데, 이게 만약에 지난 2분기 실적 그 실망 그 당시처럼 선반영이야, 이미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야,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어, 이런 논리가 만약에 통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번에 안 통해가지고 만약에 2차 전지 전체 그리고 나아가서는 개인 투자자들 전부 다 투심을 일제히 훼손시키게 되면은 당장 블랙 먼데이도 각오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금요일 장중에도 이미 하락폭이 작지 않았는데 실적 발표 후에 시간 외 거래에서 3.6% 추가 하락 나와가지고 80만 원에 겨우 턱걸이. 그다음 이번 실적 쇼크의 원흉이었던 에코프로 BM 당연히 하락폭이 더 커야지 맞죠. 그래서 4% 가까이 시간 외에서 빠졌고, 반면에 2차 전지 인버스는 마치 약 올리듯이 2% 가까운 시간 외 거래 상승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미리 예고해 드렸다시피 에코프로 이번 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의 가장 큰 리스크를 또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거는 그 아저씨 추종자들 빼고는 뭐 저를 포함해서 이미 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입니다. 왜? 그 회사 실적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계산하고 그렇게 뭐 공개만 하지 않을 뿐이지 미리 다 파악하고 있는 사측에서 지난 10월 5일에 비상 경영을 선포했잖아. 대외 환경 악화가 심상치 않다고. 이거를 왜 안 믿고 다 그렇지 않다고 막 그 현실 부정을 하냐고. 아니 자기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에코프로 대표가 직접 소재 가격 하락에다가 글로벌 전기차 업황 둔화 때문에 비상 경영에 들어간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을 정도인데, 아니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놈의 그 아저씨 말이 더 옳다는 거예요 지금. 하여간 이번 3분기 잠정 실적에서 에코프로 영업이익은 3분의 1 토막이 났지만 매출 성장만큼은 정말 뚜렷하게 우상향을 지켜냈습니다. 일단 이번에 영업이익 저렇게 작년 대비 68.9% 박살난 거는 뭐 장사를 못해서라기보다는 우선 리튬 가격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그거 미리 사놓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제일 큰 건데 이거는 뭐 지난주에 실적 나온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였지만 리튬 재고 비중은 당연히 양극재 제조사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에코프로는 그 관련 평가손도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럼에도 긍정적인 거는 이 에코프로가 지금 이렇게 출혈을 감수하면서라도 결국 이제 시장을 장악하려는 거는 바로 그 쿠팡의 전략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쿠팡이야말로 적자로 몇 년을 버티다가 결국 이거야말로 진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가지고 심지어 이 쿠팡은 빈부격차조차 안 통하는 엄청난 시장의 포식자가 됐죠. 저기 산동네 막 쪽방촌에서도 쿠팡, 그 연예인들 많이 사는 청담동 100평 빌라조차도 쿠팡 그 로켓 배송 차가 안 돌아다니는 곳이 대한민국에는 없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코프로도 지금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제 과감히 포기를 하고 일단 매출 성장에만 집중을 한다. 그래서 우리 2000년대 초반에 그 메모리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삼성전자가 그 일본 반도체 제조사들 전부 아사시켜버린 것처럼 그렇게 에코프로도 진짜로 일본 그 스미또 뭐 중국의 창위안 리코 그리고 독일의 바스프 벨기에 유미코어 이런 애들 전부 지옥행 열차에 태워서 보내버린다. 그렇게 글로벌 양극재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그 후에 원가 절감에서 영업이익 올리는 건 뭐 상대적으로 쉬운 전략이다 요거죠. 근데 지금 에코프로의 이제 이동채 전 회장이 옥중에서 과연 어떤 경영 전략을 구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 생각과 같다면 그러면 가장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공급 과잉하고 중국의 덤핑 공세. 이 두 가지 지뢰만 잘 피한다면은 충분히 에코프로가 양극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장악해가지고 정말 약탈적 지배자 역할로 그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에서의 평가인데 이번에도 또 그 지난 2분기 실적 실망 때처럼 하루 이틀 빠지고 곧바로 저가 매수 등에 업고서 그때 당시 150만 원대까지 달나라 가버리는 이런 게 이번에도 있을 수 있냐? 저는 뭐 확률은 저번보다는 높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또 모르죠. 당시에도 뭐 에코프로 완전 끝났다. 성장주가 아니라 이제는 뭐 고인물이다. 뭐 성단주다. 뭐 실적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조롱일색이었는데 막상 그 뒤에 치고 올라가 가지고 더블탑도 아닌 쓰리탑 즉 삼봉을 기어코 이제 찍는 거 보고서 와 정말 수급이 깡패다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일단 지난 주말까지 공매도 포지션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2차 전지 업종들이 전부 지금 탑을 찍고 있고 만약 이런 공매도 물량이 근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이런 리버스 버전으로 실적 쇼크라는 소문에 공매도를 쳐놨다가 막상 실적 쇼크 뉴스를 확인하고 우리는 환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당장 에코프로도 악재 해소 이런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에코프로의 현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실적 같은 펀더멘탈하고 또 사측이 이미 10월 초에 비상 경영을 선포했고 그 와중에 오너는 지금 수감 중이라 오너 리스크까지 이런 상황인데도 이거를 애써 무시하려고 그렇게 그 현실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월가에서 그렇게 경계하라는 그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요거를 어긴 케이스죠. 예전에 그 신창원한테 빠져가지고 숨겨주고 돈 주고 몸 주고 그러다가 공범으로 잡혀갔는데도 계속 신창원 그 두둔하던 그 여자들처럼 말이야. 일단 그동안 이제 그렇게 다 필요 없고 실적만 보고 간다고 했던 그 실적이 벌써 두 분기 연속으로 쇼크 수준으로 박살났는데 아직도 눈 감고 귀 닫고 그냥 무조건 어차피 2025년에 주가 300만 원 갈 거니까 이렇게 무지성으로 버티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게 진짜 걱정이에요. 그 시장이라는 게 수급상으로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실제 가격과 기업의 내재 가치가 이제 어느 일정 선에서 합의가 돼서 만나게 되는 건데 아예 에코프로는 그냥 파는 거 자체를 뭐 변절자, 배신자, 심지어 매국노 취급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 근거가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주장에 근거한 건데 그 사람은 정작 2차 전지 유관 경력이 하나도 없어. 이 인간이 바로 에코프로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지금 뭐 전고점 대비 반토막이 임박했는데 아직도 팔지 못하게 하고 계속 더 사라고 그러면서 심지어
올라갈 때는 산다고 하고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팔고 그러니까 니들이 돈을 못 버는 거라고 어? 나 같은 고수들은 오히려 지금처럼 조정 나올 때 사는 거라고 이렇게 또 가스라이팅을 하는 인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악마야. 일단 그 2인 1조로 유튜브에서 약 파는 그 인간들 둘 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정말 그 공직자 재산 공개할 때 그런 급으로 가지고 있는 계좌 다 까가지고 오픈하고 지금까지 본인의 수익률 성과까지 뭐 운용사에서 했든 뭐 했든 다 오픈한 적 없고 아니면 저처럼 뭐 실전 투자 대회에서 상을 타든가 그런 입증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진짜 고수도 아닐 뿐더러 둘 다 결정적으로 2차 전지 유관 경력이 전무하다니까요. 아니 솔직히 부동산 폭락한다고 10년 넘게 책 쓰고 뭐 온갖 강연에다가 또 정치권 등에 업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다가 완전히 빗나가 가지고 그거 믿고 무주택자 된 사람들한테 욕 처먹고 매장당하고 사라졌어. 그러더니 한 2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주식 전문가래. 심지어 2차 전지 전문가라고 막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다녀. 그리고 또 한 명은 2차 전지 소재 사업 막 시작하려는 회사 거기 이제 직원도 아닌데 홍보 하청 계약 맺은 거 가지고 그걸로 그 회사 이사 명함 파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거기 회사에서 작성해 준 보도 자료 돌리고 그 회사에서 돈 2천만 원까지 내주고 그 대형 채널 나가 가지고 열심히 입 털고 그러다가 뭔가 좀 입질이 오는 것 같고 장사 좀 되는 것 같으니까 곧바로 자기 이름으로 배터리 책 쓰고 유료 강의 열고 지금 이러고 다니는 게 뭔 고수야. 그러면서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또 해. 아니 다닌 적도 없는 그 회사에서 거래소 때문에 잘렸다. 그러다 이제는 또 출구 전략으로 마련해 놨다고 하는 게 에코프로 주가 원래 자기 말대로 하면은 300만 원을 가야 맞는데 만약에 못 가면은 그놈의 외국인 공매도 세력하고 친중 카르텔 때문이라고 자기는 틀린 게 아니라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또 하는 거야. 거기다가 자기는 그런 친중 카르텔로부터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애국자래. 아니 저한테 하도 공부 좀 하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공부했는데 그 에코프로에서 생산하는 양극재 원가 70%를 차지하는 게 전구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화합물에다가 리튬을 합성하는 건데 이게 소재가 90%가 중국산이라니까. 그래서 올해 상반기 리튬하고 전구체만 무역 수지를 따져보면은 리튬 무역 적자 51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9천억. 그리고 전구체 무역 적자는 21억 7천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3조야. 두 개 합치면 9조 9천억인데, 근데 그 같은 기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우리가 뭐 미국에서 IRA든 뭐든 하여간 미국에 돈 받고 양극재 수출한 금액이 74억 9천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10조 1,500억 원이야. 이거 중국에 퍼준 거랑 거의 맞먹는 금액이잖아. 미국에서 10조 1,500억 원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9조 9천억을 줬다고. 아니 이런 게 바로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장사 아니에요? 거기다 미국에 수출해서 번 돈을 그대로 중국에 빨리는데 이게 오히려 친중 매국노 짓거리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에 제조에 들어가는 시설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거 다 따지면 결국 우리는 또 중간에서 쎄 빠지게 일만 하고 돈은 미국서 받은 거 중국에 죄다 갖다 바치는데 이게 애국이야?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그 38개 국가 중에서 평균 IQ가 제일 높은 나라인데 그래서 정말 정상적인 사회생활하고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걸 판단할 능력이 없는 분들은 아닐 텐데 도대체 왜 이렇게 뇌가 마비된 거예요? 그러면서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맨날 그놈의 공부 좀 하라 소리. 아니 공부가 그냥 자기가 구독한 유튜브 마바라 채널도 몇 개 영상 보고 나서 아 공부 다 했다 이러는 거야?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시킬 거야. 공부가 그렇게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그 화제가 됐던 금감원에서 이번에 그 겸업 금지 조사하면서 그 양반이 이사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던 그 회사 직원 명단 현황표 며칠자 며칠자 다 그거에다가 심지어 사무실 자리 배치도까지 전부 다 깠는데 거기 무슨 임시직이든 계약직이든 하여간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은 일한 적이 아예 없어. 근데도 이사라고 명함까지 파가지고 온갖 유튜브, 언론 인터뷰, 행사 다 뛰고 다녔는데 그 회사 등기 임원은커녕 비등기 임원에도 명단에 없어. 아예 직원 명부조차 존재를 안 한다고. 거짓말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또 보세요. 결국 금감원에서 그러면은 겸업금지 위반에 해당 안 된다고. 왜? 아예 그냥 그 2차 전지 회사에 근무를 안 했으니까 겸업도 안 한 거지. 그렇게 판정 나오면 이제 또 자기가 이렇게 친중 카르텔한테 박해를 받았다고 지가 스펙 속이고 거짓말한 거는 쏙 빼고 금감원이 엄한 생사람 잡으려다가 결국 자기처럼 눈처럼 깨끗한 사람이 진실은 승리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결백이 밝혀졌다고 난리를 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금감원 때문에 잘렸다고
아니 그 사람은 그 회사를 다닌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잘려? 아니 사귄 적이 없는데 어떻게 헤어지냐고. 내가 김유정이랑 헤어졌다고 하면은 그래서 슬프다고 하면은 이거 자체로 이거 큰일 나는 거야. 그거야말로 정말 공매도처럼 무슨 공이별, 공실현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가 뭐 원래 잘 되면은 그 회사 주식 스톡옵션으로 받기로 했는데 그거 수십억 원 금감원 때문에 손해봤다고 지랄을 하는데 아니 스톡옵션은 원래 해당 기업 직원들만 받을 수 있어요. 아 회사법에 나와 있고 또 뭐 일부 케이스로는 주주 중에서 이사회 임원도 가능은 한데 중요한 거는 그 등기 비등기 임원 명단에도 그 사람이 올라갔던 적 자체가 없다니까. 하여튼 그래서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또 있어가지고 올라갈 때 들어가는 거는 병신짓이라고 조정받을 때를 오히려 매수 찬스로 활용해야 된다고. 아니 근데 지난번 에코프로 150만 원 찍고 막 꺾일 때 그때도 똑같이 그 소리 했잖아. 그래서 당시 조정 드디어 나왔다고 이게 매수 찬스라고 120만 원에 들어갔다가 물린 사람이나 100만 원 뚫고 올라갈 때 그때 못 참고 120만 원에 산 사람이나 둘이 지금 물려 있는 거는 똑같고 평단도 똑같은데 무슨 한 사람은 고수고 한 사람은 병신이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니 주식 투자 특히 K 주식은 타이밍이 최고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슨 실적이든 밸류에이션이든 계약 공시든 하여튼 그 모든 것보다 타이밍이 우선하는데 그거를 맨날 그래서 제가 떨주 몰팔하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건데 아니 근데 그런 어디서 주서들은 저가 매수 조정시 매수 관점 이딴 논리를 타이밍을 빼고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거는 그게 바로 그 인간은 장사치에 불과하고 마바라라는 소리야. 왜? 손님 못 떠나게 붙잡아 두려고. 그래서 이제 그 사설 하우스 그 도박장 같은 데 가면은 돈 잃고 이제 집에 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옆에 배우 시켜가지고 야 어제 한 3천 날리고 이제 완전히 발 끊으려고 했는데 혹시나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왔다가 완전 대박 났다고 막 이런 소리 괜히 막 하잖아.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저 윗동네에 지금 큰 홍수 났다고 이러다가 우리까지 다 떠내려가기 전에 제발 좀 얼른 몸부터 피하라고 호루라기를 막 불고 다니는 왜 내 귀싸대기를 때리냐고. 여기서 뭐 솥단지랑 장롱에 금붙이라도 빼야 되는데 그거 방해된다고 지금 나한테 분풀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런하 반갑습니다. 어제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이제 중동 룩으로 가는데 제가 지금 입술이 터져가지고 발음이 좀 많이 안 좋은데요. 이제 자기 관리를 못한 것도 뭐 제 책임이니까 죄송하고요. 이게 이제 어제 친구랑 막 장난치다가 제가 막 간지럼 태우니까 하지 말라고 막 몸부림치다가 그 팔꿈치에 빡 맞아가지고 입술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하지 말라는 거는 좀 하지 말자. 하여간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알아두면 절대 우리가 돈을 잃을 일이 없는 유용한 꿀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사이비 교주의 특징 3가지. 먼저 첫 번째, 공통의 적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을 공격하라고 지시한다. 두 번째, 신념이 안 통할 단계가 오면은 이탈 대신에 순교나 순장 쪽으로 몰고 간다. 세 번째, 정신적, 물질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주로 노리는데 여기에는 뭐 자기 객관화가 안 되거나 뭔가를 판단할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심지어 이제 멀쩡한 사람 중에서도 무언가에 쫓기고 있거나 또 그리고 비록 정상지능이라도 탐욕이나 무욕에 너무 찌들어가지고 도파민이 완전 맛 가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들이 주 타겟이 된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우선 노무라 증권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찌감치 벌써 4분기 실적 전망을 내놨는데 보니까 4분기에 삼성전자 매출 73조 원의 영업이익 3조 5천억 원 제시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93,000원에 투자 의견 매수라는 결론. 다음 이제 JP모간은 네이버에 대해서 Q라고 하는 이번에 새로 출시된 AI 기반 그 검색 베타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봤는데 조금 엇갈리고 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 Q 본격 출시해서 좀 더 완성도가 올라갈 경우에 네이버의 쇼핑, 플레이스 등 각종 벌티컬 서비스와 원활한 연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일단 투자 의견은 중립에 네이버 목표가는 23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이어서 JP모간은 또 최근 2.8 전쟁의 재건 관련 그리고
최근 핵심 광물 채굴 수요가 늘어나면서 두산 밥켓의 목표 주가를 6만 7천 원의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다음 기아에 대해서 외국계 증권사 목표가 거의 최상단이 오늘 나온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가 이 기아 목표가를 10만 5천 원에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그 서점마다 가면 있는 뭐 주식 투자 대박 비법 일단 냄비 받침 대신에 우리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추천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미리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다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벌써 10월도 이제 중반을 넘어서 16일에 월요일로 갑니다. 일단 내일 정부 일정이 좀 한산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에서 내일부터 11월 22일까지 호국 훈련을 실시하는데 이번에 뭐 이팔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의 또 그 로켓포 공격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긴장이 큰 상황에서 저는 방사는 뭐 당연하고 그 중에서도 무인 드론 이쪽 그리고 UAM까지 최선호로 봅니다. 그래서 내일 9월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 업종의 수출입 동향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내일 과기부는 위성 활용 컨퍼런스 2023을 개최하는데 이거 증시에서 우주항공 이쪽에서 이제 특히 인공위성 쪽 그리고 내일 이벤트로는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3이 개최가 되고요.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기아가 대형 SUV 거기다가 전기차인 EV9 신차를 미국에서 예약 접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일 반도체 환경 제어 시스템 제조업체 워트가 이틀 일정으로 공모청약 돌입하는데 이거는 증시에서 그 클린 룸 그쪽 테마죠. 자, 그럼 주말에 푹 쉬신 만큼 이제 내일은 충전된 에너지로 힘차게 한 주 이제 출발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월요일 저녁 8시에 아예 일주일치 투자 아이디어를 미리 전해드리는 한 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